불안과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도록 오늘은 불교가 가르쳐주는 마음을 가볍게 하는 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끊이질 않아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너를 괴롭히고 있느냐?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 현재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무게를 계속 지고 다닐 필요는 없지. 스승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먼저, 불안과 걱정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고, 걱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요한 생각이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그렇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망념이라고 한다. 쓸데없는 생각에 마음이 얽매이는 걸 말한다. 망념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망념에 끌려다니지 않는 방법은 있다. 제자는 희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관찰하기이다.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차분히 관찰해 보아라.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심 어린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며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이다.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효과가 있다.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닌 그걸 바라보는 주체가 된다. 예를 들어보면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다. 실제로 이런 관찰을 계속하다 보면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걸 깨닫게 된다. 제자는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을까요? 훌륭한 지적이다. 관찰과 함께 해야 할 게 바로 받아들이기이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불안이나 걱정을 나쁜 것이라고 여기며 없애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도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위험을 감지하며 대비하려는 우리의 본능적 반응이다. 따라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걸 탓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자가 조금 이해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의미와는 다르다. 받아들임과 포기는 전혀 다른 거다. 받아들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며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포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지만 받아들임은 지혜로운 행동의 출발점이다. 스승이 잠시 침묵하더니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바다를 보아라.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지만 바람이 그치면 자연스럽게 고요해진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불안과 걱정이라는 바람이 불어서 마음에 물결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물결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물결을 크게 만드는 건가요? 걱정에 대해 또 걱정하는 거다. 나는 왜 이렇게 걱정과 불안이 많지? 이런 마음을 가진 나는 정말 한심해 하면서 자신을 탓하는 것이다. 이는 작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원래 걱정보다 그 걱정에 대한 걱정이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불안한 것보다 불안해하는 제 자신이 더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이중 화살이라고 한다. 처음 화살은 원래의 고통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해 괴로워하는 마음이다. 처음의 화살은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것이다. 불안이나 걱정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조금씩 매일 연습하는 거다. 하루에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아라.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평온한가? 불안한가? 걱정스러운가? 하며 확인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아, 그렇구나 하며 받아들여라. 마치 날씨를 확인하듯이 자연스럽게 말이다. 제자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어떤 때에 행하면 가장 좋을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을 마친 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이 적당하다. 무엇보다도 잠자리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하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들이 일어났을까? 그것들을 나는 어떻게 대했을까? 하며 되돌아보는 것이다. 이때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아라. 스승은 잠시 목을 가다듬고 다시 제자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알려주겠다. 호흡에 머물기이다.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울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호흡도 얕고 빨라진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면 마음도 차분해진다. 제자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호흡해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라. 들이쉬는 시간과 내쉬는 시간을 갖게 하되 내쉬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도 좋다. 중요한 점은 호흡에만 온전히 머무는 것이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다른 생각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는 것이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렵겠지만 연습하면 점점 길어진다. 제자는 직접 시도해 보며 말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니까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렇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길고 고른 호흡은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을 풀어준다. 그리고 현재 순간에 몰입하게 해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자가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필요하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패닉 상태가 된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고 온갖 나쁜 상황들을 상상하며 더욱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럴 때일수록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보자. 처음엔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며 극도로 불안해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관찰하기를 해보아라. 아, 지금 내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말이다. 그리고 받아들이기를 해보아라.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다 하고 말이다. 그 다음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켜라. 그러면 비로소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제자는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패닉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15% 중에서도 79%는 생각보다 잘 해결된다고 한다. 즉, 우리 걱정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걱정하게 되는 걸까요? 인간의 뇌가 생존을 위해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며 대비하는 능력이 조상들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실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은 많이 줄었다. 대신 직장과 인간관계, 미래 계획 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다. 뇌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반응해서 모든 걸 위험으로 인식하며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자는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하는 마음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네요. 잘 이해했구나. 우리의 걱정도 우리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작용이다. 다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생기면 내 몸을 더 잘 챙겨야겠구나 하며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경제적 걱정이 생기면 돈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해야겠구나 하며 계획을 세우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다. 즉, 걱정을 건설적인 행동의 동력으로 바꾸는 것이다. 제자가 실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같은 걱정이 반복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걱정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모든 걱정을 종이에 적어보는 거다. 그리고 각 걱정에 대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 보아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며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다. 제자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예를 들어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통제 가능한 것, 업무 능력 향상, 인간관계 개선, 새로운 기술 학습 등 통제 불가능한 것, 회사 전체의 경영 상황, 경제 전반의 흐름, 상사의 개인적 판단 등 이렇게 나누고 나면 실제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나머지는 받아들이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스승이 바다 위에 반짝이는 윤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가볍게 하는 네 번째 방법을 알려주겠다. 바로 감사하기이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때일수록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아라. 이는 마음의 초점을 바꾸는 강력한 방법이다. 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힘들 때 감사하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아라. 오늘 하루 아무 탈 없이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아라. 감사하는 마음은 걱정하는 마음과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한쪽에 몰입하면 다른 쪽은 자연스럽게 약해진다. 제자는 시도해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감사는 마음을 현재 순간으로 가져다 준다. 걱정은 미래에, 후회는 과거에 있지만 감사는 지금 이 순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준다. 내가 부족한 것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시선을 돌려주는 것이다. 제자가 깊이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감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자연, 다른 이들의 도움, 그리고 내면의 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다. 물론 억지로 감사하라는 뜻은 아니다. 진짜 힘들 때는 그냥 힘들다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겼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제자는 진심으로 공감하며 물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연습하면 정말 마음이 가벼워질까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마음의 버릇을 바꾸는 것은 몸의 버릇을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 꾸준한 연습과 인내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낄 수도 있다.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보아라. 분명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비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 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할 때가 많다.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신도 사랑해 주어라. 마치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로하듯이 자신의 마음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이다. 괜찮아. 지금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며 자신에게 말해 주어라.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모든 불안과 걱정을 치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약이다. 햇살이 번지는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며 스승이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자야, 기억해라. 마음의 무거움은 잠시 스쳐가는 현상이다. 구름이 해를 가릴 수는 있지만 해를 없앨 수는 없듯이 불안과 걱정이 우리의 본래 평온한 마음을 가릴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꾸준히 연습하면 언젠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만의 평안을 찾은 것에 머물지 말고 다른 이들의 마음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다. 일주일 후 제자가 다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고민이 담긴 표정이었지만 지난번보다는 훨씬 차분해 보였습니다. 스승님, 지난번에 가르쳐 주신 관찰하기와 받아들이기, 그리고 호흡법을 매일 조금씩 연습해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다행이다.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관찰하기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하루에 정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대부분이 불필요한 것들이더군요. 좋은 깨달음이다.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다 보니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요.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겠다. 먼저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기부터 배워보자. 현재 순간으로 돌아온다는 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불안과 걱정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관련된 것들이다. 현재 이 순간에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너는 안전한 곳에 앉아 있고, 숨을 쉬고 있으며, 특별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하지만 마음은 중요한 날 변수가 생기면 어떡하지? 지난번에 한 말 때문에 오해받지 않을까 같은 생각들로 가득하다. 제자가 이해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은 별일이 없는데 머릿속으로는 온갖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5431 기법이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5개, 들을 수 있는 소리 4개, 만질 수 있는 것 3개, 맡을 수 있는 냄새 2개, 맛볼 수 있는 것 1개를 차례대로 찾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감각에 집중하게 되고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제자가 직접 시도해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아요. 맞다. 이 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실용적이다. 지하철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언제든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발바닥 느끼기이다. 걸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을 의식하는 거다. 한 걸음 한 걸음 의식적으로 걸으며 발의 감각을 느껴보아라. 제자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다른 활동들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물론이다. 이를 일상 명상이라고 한다.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와 비누 거품의 감촉에 집중하고 샤워할 때는 물줄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 씹는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도 좋은 연습이다. 중요한 건 그 순간에만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돌아다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제자가 실제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직장에서 타인과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그 생각만 나서 밤잠도 못 이루겠어요.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이럴 때는 문제 해결 모드와 받아들임 모드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문제 해결 모드로 들어가서 행동 계획을 세워라. 예를 들어 그 사람과 대화 시간을 정하거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받아들임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제자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받아들임 모드는 정확히 뭘 하는 건가요? 지금은 밤이고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아무리 걱정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며 현실을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해주어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나머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지금은 휴식을 취하고 내일을 준비하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면 쓸데없는 걱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제자는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밤에 잠자리에 들면 자꾸 여러 생각들이 떠올라서 잠들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이 있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음 비우기를 알려주겠다. 침대에 누워서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상상해 보아라.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그 구름에 올려보내는 것이다. 걱정 구름, 후회 구름, 계획 구름. 이렇게 각각의 생각을 구름에 담아서 하늘 멀리 보내버려라. 제자가 흥미로워하며 물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상상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걱정이 떠오르면 아, 건강 걱정이 올라오는구나 하며 그 걱정을 구름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름이 바람에 날려서 멀리 사라져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아라.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떠나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구름에 담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텅 비고 평온해진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창의적인 방법이네요. 오늘 밤에 꼭 시도해 보겠습니다. 스승이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중요한 기법을 알려주겠다. 바로 부정적 생각 전환하기이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예를 들어, 분명 실패할 거야. 모든 게 엉망이야. 나는 안 돼. 같은 생각들 말이다. 제자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분명 실패할 거야를 최선을 다해보자. 경험이 될 것이다로 바꾸는 것이다. 모든 게 엉망이야를 어려운 시기지만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로 바꾸는 것이다. 나는 안 돼를 나도 더 성장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다. 이해하려 노력하되 바꾸려 하지는 말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건 아니겠죠.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닌가요? 훌륭한 지적이다. 무조건적인 긍정사고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중요한 건 현실적 낙관주의를 갖는 것이다.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가능성과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실망스럽지만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자는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정적 감정 자체를 나쁘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네요. 맞다. 모든 감정에는 나름의 의미와 역할이 있다. 슬픔은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분노는 부당함에 대한 신호이다. 두려움은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이다. 중요한 건 그런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제자가 실제 상황을 예로 들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와 다툰 후에 계속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분노를 관찰해 보아라.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와 있구나. 이 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아마도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다. 내 마음이 상했다. 관계가 소중해서 더 화가 났다 같은 메시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이해했다면 이제 건설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친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마음을 정리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화에 휩쓸려서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감정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메신저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중요한 개념이 감정의 파도 이론이다. 모든 감정은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아무리 강한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분노, 슬픔, 불안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힘든 감정이 올라와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견딜 수 있다.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의 파도가 너무 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파도를 만났을 때는 파도와 싸우려 하지 말고 파도 위에 떠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거리두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내 안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이 분노는 정말 강렬하구나. 하지만 나는 이 분노 그 자체가 아니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자는 이해하며 실제 적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일상에서 이런 연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루 종일 경험한 다양한 감정들을 기록하고 각각에 대해 분석해 보는 것이다. 오늘 오후에 가족의 말 때문에 화가 났다. 그 화의 밑바닥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게 되고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스승이 나무 그늘로 자리를 옮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매우 실용적인 기법을 알려주겠다. 3분 명상이다. 바쁜 현대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제자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3분이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충분하다.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질이다. 3분 동안 온전히 집중해서 명상하는 것이 30분 동안 산만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1분째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라. 2분째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껴라. 3분째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껴라. 제자가 실제로 시도하며 물었습니다.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할 수 있고 점심시간에 하면 오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저녁에 하면 하루의 스트레스를 정리하며 숙면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직후에 하면 마음을 빨리 진정시킬 수 있다. 회의 후, 갈등 상황 후, 어려운 결정을 내린 후 등에 활용해 보아라.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네요. 그런데 스승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대부분 기대와 판단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나면 실망하거나 화를 낸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존재다. 다른 배경, 다른 가치관,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다. 제자가 공감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이해하려 노력하되 바꾸려 하지는 않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노력하고 그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바꾸려 하지 말아라.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다. 내가 어떤 반응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제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며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잔소리를 하셔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의 잔소리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을 읽어보아라. 대부분은 자식에 대한 걱정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비록 표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밑바탕에 있는 사랑은 인정해 주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아라.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잔소리를 들어도 덜 상처받게 된다. 제자는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보아라. 다른 사람의 성격, 말투, 행동 방식은 내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내 반응, 내 태도, 내 선택은 바꿀 수 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아라. 그리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다. 제자가 실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들이 있을까요? 첫째, 직접 대화하기. 오해가 있다면 솔직하게 풀어보는 것이다. 둘째, 거리두기. 꼭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 셋째, 전문가 도움받기. 상황이 심각하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넷째, 환경 바꾸기. 정말 견디기 어렵다면 부서 이동이나 이직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자는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군요. 그렇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내는 무기력한 참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응이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스승이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겠다. 바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다. 제자가 귀를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다. 실수하면 안 된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지만 완벽한 인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실패하며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제자가 깊이 공감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지만 결과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공하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실패하면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해져라.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주어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노력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말이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만 엄격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첫 번째 친구가 되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격려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자기 사랑이야말로 모든 불안과 걱정을 치유하는 가장 깊은 힘이다. 스승이 마지막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제자야, 오늘 배운 모든 방법들을 한 번에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씩 천천히 연습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어떤 날은 잘 될 것이고 어떤 날은 어려울 것이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마음의 평안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이다. 완전히 도달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안을 선택할 수 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괜찮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하고 말해 주어라. 제자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일상에서 이 가르침들을 실천할 때 일어난다. 오늘부터 하나씩 적용해보고 자신만의 평안한 마음을 만들어 가거라. 그리고 언젠가는 너도 다른 이들에게 이런 평안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의 길이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잠시 침묵을 나누었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모든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스승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라.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완벽하지 못한 모습도 실수투성이인 과거도 모두 포함해서 말이다. 그 사랑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평안은 너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선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자는 깊은 감동 속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 평안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겠습니다. 좋다. 그것이 바로 가르침의 완성이다. 고요한 밤하늘 아래 스승의 지혜로운 말씀들이 제자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찰하기, 받아들이기,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기, 감사하기,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구름처럼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찾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